토마토 마스터 전략입니다. 자, 홈페이지에 어떤 전략들이 올라와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전략 올려주신 최창준 전문가, 코스닥의 낙폭 과대주 선별적인 반등 시점이라고 주셨습니다. 에이블 CNC와 휴비츠, 솔브레인과 메디톡스, 또 PSK라든지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반등에 주목합니다. 정석투자 전문가는 최고의 수익을 이어갈 주도주 섹터에 베팅하라고 하는데요. 차 부품군하고 우선주는 지금 현재 포트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한라베스트 공조라든지 현대위아, 성우하이텍, 그리고 이제 캐스텍 코리아, 3기 오토모티브 이렇게 이제 부품군은 좋은 상황이고요. 우선주는 조금 혼조세인데 전반적으로 좀 약세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환 전문가는 미국의 GDP 쇼크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라는 글을 올려주셨고요. 최근에 클릭 수가 가장 많은 여인수 전문가 하루에 이제 1000건 드디어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인수 전문가는 1990에서 2000선이 섹터별 대응 유리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것으로 봤고요. 당장 내일이네요. 그리고 화장품은 다음 주까지는 관망, 그리고 IT 부품주도 여전히 관망,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지수는 오늘 강세 이후에 내일은 조정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는 웹도덕과 대안에 주목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부품하고요. LG그룹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영환 전문가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략 글에 GDP 쇼크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1분기 GDP 확정치가 전날 마이너스 2.9%로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한 마이너스 1.7%였는데, 사실 우리가 1분기 미국의 GDP가 좋지 못하게 나온다는 건 계절적 요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보다도 더 큰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적당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에서 1.2% 작게 더 떨어진다는 것은 큰 수치가 아니겠지만, 이 GDP라는 곳에서의 1.2%가 덜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합니다. 이번 GDP 세부 항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개인 소비와 수출 하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출 하향 조정은 이 한파로 인해서 운송 차질 때문에 발생을 한 거고요. 다만 1분기 때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2분기 때는 한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경제 지표가 수없이 많이 나왔었죠.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개인 소비의 하향 조정은 오바마 케어 때문이라는 적극적인 해명을 좀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통계 문제 때문에 GDP 쇼크였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2분기에 나올 GDP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더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만 놓고 본다면 주택시장은 이미 돌아섰고, 이후에 민간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대출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 국면인데, 대출이 늘고 있지만 CPI, 즉 소비자 물가는 현재 낮게 유지되고 있죠. 더불어 실업률도 더 개선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신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시작되는 이 리스크 시장의 투자 사이클이 기대되는 시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시장 일각에서는 오늘 이제 시장이 좋은 이유는 경기 개선, 실적 이런 부분보다는 GDP 우려 이후에 나왔던 유동성, 초저금리 기조 이어진다,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1년 전부터 유지가 좀 되고 있었죠. 그 부분은 늘상 따라다니는 호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각시키지 않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이들 미국과 유럽의 초저금리 그리고 이 유동성 증대에 대한 부분들이 왜 국내 시장으로는 연결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뷰를 적극적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단 말이죠. 한국 시장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싱가포르라든지 또는 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같은 시장은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내렸었고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생과 주식시장의 연관성을 공부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파생을 본 이대로
하루 단위 선물 매수 매도가 1조를 거뜬히 넘나들어 그냥 쉽게 1조 샀다가 쉽게 1조 파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네요. 처음 보는 매매 형태입니다. 오늘도 11시 30분 기준해서 8천억 매수, 지금은 거의 1조 가까이를 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날에는 1조 매도 가까이 하다 종가에 한 7,500억 매도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선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량도 큰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 외국인의 이런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증시의 절대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2011년도에 외국인 비중이 국내 증시시장의 15.5%였습니다. 현재 30% 후반까지 그 비중이 높아졌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중이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여전히 중국 변수가 해결되어 가는 6월 말부터 강세장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쁠 것이 없다면 주식을 담을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마스터 전략 살펴봤습니다.